언제인지 알 수 없는 미래, 핵전쟁이 일어나 전 세계가 공멸하고 있습니다. 영국인 소년들을 피난시키던 비행기가 공격을 받아 열대의 무인도에 불시착하게 되죠. 어른들은 모두 죽거나 실종된 상태, 살아남은 아이들은 스스로 삶을 꾸려나가야 합니다. 20명 남짓의 아이들이 구조될 때까지 스스로 집을 짓고 식량을 구하며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이들은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아마 잘 하겠죠. 우린 많이 봤습니다. 15소년 표류기, 산호섬, 보물섬, 심지어는 15소년 우주 표류기에서 보듯 작품 속 주인공들은 언제나 멋지게 역경을 이겨내고 모험을 완수해왔죠. 하지만 이 책의 저자인 윌리엄 골딩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이 섬의 아이들은 폭력적인 야만인이 되어 강도짓을 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결국 섬 전체를 불태워버립니다. 시작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투표로 리더를 선출합니다. 랄프라는 아이가 대장이 되죠. 중요 사항은 회의를 통해 결정하고 그때 소라를 든 아이가 발언권을 갖는다는 합리적인 규칙도 정합니다. 구조 신호를 보내기 위해 언덕 위에 봉화를 피우고 야자잎으로 집을 짓죠. 조직 체계도 갖춥니다. 랄프는 잭을 리더로 하는 성가대에게 사냥과 봉화 관리를 맡깁니다. 나머지 아이들은 랄프가 직접 통솔해 집을 짓거나 과일을 따는 일을 합니다. 매우 합리적이고 질서정연하며 민주적입니다. 하지만 앞서 얘기했듯이 이 어린 사회는 처참한 결말을 맞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최초의 균열은 바로 공포입니다. 아이들은 밤마다 문명사회에선 경험해보지 못한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 어둠은 공포를 낳고 공포는 환각을 낳죠. 처음엔 6살 정도 되는 꼬마아이의 어리석은 환상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엄청 큰 뱀 모양의 짐승이 밤에 자신을 잡아먹으려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명사회의 어른이 들었다면 귀엽다고 볼에 뽀뽀해주고 말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섬엔 어른도 문명도 없습니다. 리더인 랄프가 짐승은 없다라고 얘기해주지만 공포는 가라앉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보기엔 랄프 역시 아이일 뿐이니까요. 그러던 중 꼬마들뿐 아니라 10대 아이들까지 공포에 몰아넣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실제 괴물이 나타난 거죠. 이번엔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리더인 랄프와 사냥부대 대장 잭이 함께 기괴한 자세로 앉아있는 거대한 원숭이 같은 짐승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죠. 그들 역시 꼬마들과 마찬가지로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사실 이 거대 짐승은 낙하산을 맨 채 죽어있던 파일럿의 시체였습니다. 세계가 전쟁 중이었으니 이상한 일도 아니죠. 하지만 어둠과 공포가 아이들의 눈을 멀게 해 사태를 똑바로 보지 못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존재는 아이들의 사회를 짓누릅니다. 아이들은 그 거대 짐승이 언젠간 자신들을 죽일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을 공포로부터 해방시켜줘야 할 의무가 있는 리더는 무력합니다. 괴물의 존재가 확인된 이상 소라를 들고 아무리 회의를 해본들 해결책을 낼 수 없죠. 아이들의 민주적 질서는 이렇게 토대부터 흔들리게 됩니다. 어떻게든 민주적인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리더 랄프의 대척점에 있는 인물이 바로 사냥부대의 리더 잭입니다. 잭은 꼬마 아이들에게까지 발언권을 주어가며 토론을 하는 랄프의 방식을 못마땅해 합니다. 잭의 눈에 랄프의 방식은 극도로 비능률적입니다. 잭은 이 공동체를 자신의 사냥부대처럼 분대식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몇 번 랄프에게 공개적으로 대항해봤지만 아이들은 모두 기존의 권위, 즉 랄프의 편임을 깨닫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죠. 잭은 랄프에게 느꼈던 좌절감을 멧돼지 사냥을 통해 해소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를 잔인하게 죽이는 경험을 통해 조금씩 폭력성을 일깨워갑니다. 멧돼지를 잡기 위해 얼굴에 진흙을 바르며 일종의 해방감도 느낍니다. 잭과 사냥부대는 공동체를 떠나 자신들만의 새로운 공동체를 만듭니다. 잭을 추장으로 하는 1인 독재 시스템의 공동체입니다. 사냥을 할 수 있었던 잭 일당은 멧돼지 고기를 미끼로 아이들을 유혹해 점점 새를 불려나갑니다. 남겨진 것은 랄프와 몇몇 아이들뿐이었죠. 잭 일당이 대부분의 아이들을 흡수할 수 있었던 건 단지 돼지고기를 주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아이들을 짓누르는 압도적인 공포를 해소할 비전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잭은 짐승을 더 강한 폭력으로 이길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잔인하게 멧돼지를 잡는 방법을 통해 자신이 가진 힘을 보여주죠. 동시에 또 한편으론 짐승을 달랠 희생물인
돼지 머리를 바치는 원초적 형태의 제의를 실행하기도 합니다. 잭의 방법은 모두 비합리적이고 비문명적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눈엔 기약 없는 구원을 기다리자는 랄프보다는 훨씬 믿음직한 리더로 보였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아이들을 짓누르는 건 공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죄책감도 있었죠. 친구를 죽였다는 죄책감. 아이들이 첫 봉화를 피웠을 때 불을 얼마나 피워야 할지 몰랐던 아이들은 생각보다 큰 불을 피우게 됩니다. 그 불씨들이 날려 의도치 않았던 산불이 나게 되죠. 그리고 꼬마 아이 한 명이 그 불길을 피하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희생당한 아이는 바로 뱀같이 생긴 짐승을 봤다며 공포에 떨었던 그 6살짜리 아이였습니다. 곁에 있던 아이가 실종되었음에도 아이들은 약속이나 한 듯 그 아이에 대해 입을 닫습니다. 죄책감에 짓눌리지 않기 위해 그 아이가 존재했었다는 사실조차 잊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 죄책감이 해소되기도 전에 아이들은 또 한 번 살인을 저지릅니다. 이번엔 직접적인 살인입니다. 사냥부대가 잡은 멧돼지를 먹으며 파티를 벌인 아이들이 사냥의 환희를 재현하는 듯한 춤을 추고 있을 때 아이들 쪽으로 검은 생명체가 다가옵니다. 그 생명체를 괴물로 오인한 아이들이 마치 멧돼지를 사냥하듯 마구잡이로 때리고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하지만 그 생명체는 괴물이 아니라 아이들의 친구 사이먼이었습니다. 게다가 사이먼은 아이들이 말하는 괴물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용감히 홀로 탐험을 한 뒤 괴물의 정체가 죽은 조종사의 시체라는 진실을 아이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달려온 것이었죠. 아이들 모두 처참하게 죽은 사이먼의 시체를 두 눈으로 보게 됩니다. 산불에 희생된 아이에게 느꼈던 미안함과는 차원이 다른 죄책감이 아이들을 짓눌렀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느꼈을 극도의 혼란을 잭이 수습합니다. 그 생명체는 친구 사이먼이 아니고 인간의 모습으로 변신한 괴물이라는 것이죠. 아이들이 겪던 극도의 인지부조화 상태가 잭의 이 한마디로 해소됩니다. 아이들은 죄책감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잭의 논리에 동조하죠. 이 순간 잭은 진정한 리더의 자리에 등극하고 아이들은 걷잡을 수 없이 폭력과 야만의 세계로 빠져듭니다. 이제 잭과 아이들은 완전한 야만인이 되어 거침없이 폭력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빼앗긴 안경을 되찾기 위해 찾아온 피기를 돌에 깔려 죽게 합니다. 죽기 전 피기의 유일한 무기는 발언권을 주는 소라였습니다. 소라는 민주주의의 연약함을 상징하듯 무참히 깨어져 버리죠. 홀로 남은 랄프는 있는 힘껏 도망가지만 잭 일당은 랄프를 멧돼지 사냥하듯 쫓습니다. 그 과정에서 숲 전체를 불태우는 것도 마다하지 않죠. 이 책은 극단적으로 어둡습니다. 단 한 줄기의 희망도 보이지 않죠. 핵전쟁으로 세상이 멸망하는 와중에 아이들은 희망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망할 운명이었음을 증언할 뿐입니다. 책을 다시 뒤적여봤습니다. 이 암울한 세계 속에 희망의 씨앗이라도 있었던가? 있었습니다. 꽃 피우지 못했지만 씨앗은 있었습니다. 바로 사이먼이란 아이가 가졌던 태도와 의지입니다. 짐승을 보고 난 뒤 랄프와 잭마저도 공포에 질려 어떤 해결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을 때 사이먼은 다시 산에 올라 괴물의 존재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공포에 짓눌린 아이들이 사이먼의 의견을 무시하자 사이먼은 홀로 괴물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그 괴물의 정체가 죽은 조종사의 시체라는 것을 알아내죠. 만약 사이먼이 그렇게 허망하게 죽지 않았으면 어땠을까요? 사이먼이 아이들에게 괴물은 없다는 것을 알려주었다면 어땠을까요? 아이들은 주술이나 풍력 대신 공포를 해결하는 합리적 해결책을 찾는 법을 배울 수 있었겠죠. 바로 진실을 똑바로 마주하는 것이 공포를 해결하는 첫 단추라는 것. 문제를 직면했을 땐 그 문제를 드러내야 한다는 것 말입니다. 과학과 문명이 고도로 발전한 현재에도 사이먼과 같은 존재는 극히 드물죠. 그 소수의 사이먼들마저 박해받으며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먼이 죽는 장면을 읽을 때 그렇게 한숨이 나오나 봅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것 같아서 말이죠.